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격증으로 노후 준비, 그리고 자격증을 빠르고 쉽게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최근 몇 년 전서부터 해가지고 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미국에서는 그 4차 산업을 또 다르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노베이션, 혁신, 이제 그렇게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익숙해진 단어가 4차 산업인데, 사실 4차 산업이라는 게 뭐 인공지능이나 뭐 자동화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미래에는 이제 자동화나 인공지능 등으로 이제 많이 이제 대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의 이제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저도 예전에 은행을 다녔지만은 지금 점포라고 그러죠. 점포도 많이 없어지고, 그 지점이죠. 지점도 많이 없어지고, 현재 은행에도 지금 그 유휴 인력이 많고, 잉여 인력이 많고, 뭐 기계로 다 전산화, 자동화로 다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직업이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큰일이죠. 인공지능이나 이제 뭐 기계화로 다 대체가 되고 뭐 전산화 다 되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잉여 인력이 되면은, 예전에 뭐 1000명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한 10명이서 그 일을 대체하고 나머지 990명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될 예정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사람들이 손에 거쳐야 되는 직업을 눈여겨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주변에 보면요, 제가 많이 보는데 50대, 60대 돼가지고 은퇴를 하고, 그리고 뭐 자발적 은퇴, 그리고 비자발적 은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격증을 많이 따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뭐 1년에 많게는 뭐 3개, 4개 그렇게 따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금방 또 취업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뭐 직업 중에 자격증이죠.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뭐 몇 명 이상은 뭐 자격증이 뭐가 필요하고, 뭐 이 직무에서는 자격증이 뭐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지 또 뽑히고, 이제 그 마땅히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을 하고 이제 전문성을 계속 가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기술이 있어서 그 나이에 상관없이요, 자기 자신이 뭐 어느 정도 체력이 되고 정정하면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 자격증을 빠르게 합격하는 그 요령,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 빠르게 합격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그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을 했고, 그리고 크게 요 방법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자격증 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교재 선택인데요. 교재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많이 사보는 것,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교재가 있어요. 예, 그런 책을 일단 사보면 되고요. 많이 살 필요가 없고 한 권만 딱 사십시오. 한 권만 딱 사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그게 마스터가 되면은 뭐 문제집, 문제풀이집 그런 거 한 권 정도만 사면 되는데, 그 전에는 그냥 책 한 권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보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자기가 직접 이제 서점 같은 데서 책을 보고서 아, 이게 괜찮겠다라는 그런 가독성이 좀 좋은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이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사보는 책은요, 그만큼 제가 볼 때도 이 가독성이나 여러 그 안의 내용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교재 선택할 때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사본 책을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책을 샀는데 과연 얼마나 봐야 되냐, 이제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책을 일단은 사면요, 이게 책이에요. 이게 책인데 이 책을 이걸 책으로 가정한다면은 이 책을 최소 한 10번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은요, 객관식이고, 특히 일자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고 문제은행식으로 나옵니다. 문제은행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문제 중에서 이제 거의 랜덤하게 문제가 나온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눈에 계속 익혀야 됩니다. 계속 익히면은 최소 한 10번 정도 보면요, 어느 정도 눈에 익어요. 눈에 익어가지고 뭐 지문만 봐도 이게 답이겠구나, 이제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 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안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색해요. 뭐 단어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인생을 2막을 준비하면서 그 노후 준비를 하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런 전문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런 단어가 있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책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볼 때는 첫 번째 볼 때보다 좀 쉬워요. 그리고 그 예전에 이렇게 몰랐던 단어 같은 거는 이제 찾아보는 거죠. 예, 뭐 인터넷에 찾아봐 가지고 이런 개념이 어떤 개념이다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밑에다가 이제 적어 놓는 거죠. 이런 개념이다. 그리고서 한 2번 봐요. 또 넘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또 볼 때에도 자꾸 볼 때마다 자기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는 이해가 이제 된 거죠.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고, 그리고 자꾸 자기가 안 보였던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6번 보고, 그러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제 7번, 8번 보면서 자기가 이제 어려웠던 거 제대로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 위주로 보고 9번, 10번 요 정도 보면은 내가 이 시험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겠구나, 이제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가 있고요. 나머지 20, 30%도 이제 자기가 배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60점 이상 맞아야 되잖아요. 요 정도만 하면은 그래도 한 7, 80점 이상은 나옵니다. 더 나오면은 좋겠지만은 시험이 60점 이상 이제 나오면 합격이기 때문에 요 정도 하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안정권 한 80점 이상에서 이제 점수가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객관식이기 때문에 분명 그 답하고 먼 것들이 있어요. 지문 딱 보면은 이거는 틀린데 그런 지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옳은데 그런 거를 이제 속아내는 거죠. 속아내면은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답안을 맞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60점 만점, 100점 만점에서 60점을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예, 60점 이상을 맞는 건데, 이 60점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응시자들 합격률이요, 보통 20%에서 30% 그 정도입니다. 객관식인데, 그렇지만은 공부한다는 그 가정 하에서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런 거는 뭐 20, 30% 안에 자기가 합격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 뭐 20, 30%는 나머지 한
한 70% 정도는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공부량이 부족한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뭐 직장 다니면서 일단 시험만 준비해 놓고 접수만 해 놓고 이제 조금씩 공부하다가 한번 시험 한번 봐볼까. 운 좋으면은 합격하고 뭐 좀 떨어져도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10번은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량은 어느 정도, 공부 시간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되시면은 5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그 책을 보면서 그 정도 보면은 그래도 문제가 눈에 있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전문 지식이 그 분야에 없고 그러면은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한 200시간에서 300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되겠다. 넉넉하게. 그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그 시험 아니면은 이제 거의 이제 합격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시간으로 가정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원하는 분량을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예,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주관식 시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거의 다 이제 쓰고 외워야 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 시험 자체가, 국가 자격증 시험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객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염려할 부분은 없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요즘 최근 한 2, 3년 그 사이에 많이 이슈화가 됐고 사람들한테 입안에 이렇게 입으로 오르내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단어인데 아무리 사람을 내보내고 그렇게 해도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뭐 몇 명을 뽑아야 됐다. 이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적절하게 이용하시고 자격증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최소 1년에 뭐 2개 이상은 이제 딴다고 봐야 돼요. 뭐 전반기 하나, 후반기 하나. 많이 따시는 분들 뭐 한 4개, 5개 막 그렇게 따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전문성이 중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근데 그런 거 생각하고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험을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상기해 보고요. 이렇게 한번 복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방향이 거의 정도예요. 예,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많이 땄고 그리고 시험은 항상 떨리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많이 보고 제가 말씀드린 시간 그 정도 투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무난하게 이렇게 덜 어렵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